자,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꺾이지 않는 볼더 채널입니다. 이번 승무패 39회차는 K리그와 J리그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차도 역시나 팀 성적 위주로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간단하게 픽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 테니까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다른 영상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K리그와 J리그는 분석이 큰 의미가 없는 리그이기 때문에 소신껏 잘 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승무패 39회차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 도쿄베르 대 나고야. 도쿄베르는 빗셀고베에게 승리하고 산프이로에게 4대1로 대패를 하는 등 좀 알 수 없는 경기 기복을 보이고 있고 많은 골을 넣고 있지만 실점 또한 많은 팀입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진짜 J리그에서 가장 경기 기복이 심한 팀 같고 뭔가 예측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팀입니다. 기본적인 전력에서는 나고야가 더 우위에 있긴 하지만 나고야가 지금 2랑배 포함 직전 5경기에서 단 1승밖에 기록하지 못하면서 부진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 최근 경기들에서 득점력이 상당히 줄어들면서 골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대로 도쿄베르가 최근에 심한 경기 기복을 보이면서 경기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홈에서는 8경기째 패배를 하지 않으면서 홈에서 준수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도쿄베르의 승리는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홈에서 8경기째 승리가 없다고는 해도 6번의 무승부를 가져가면서 골이 안 나오는 경기에서는 아예 한 골도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도 홈에서 실점률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 나고야가 최근 경기들에서 득점력이 상당히 줄어든 점을 고려해서 무승부까지 가져가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 니가타 대 가와사키. 원래 이름값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가와사키의 승리를 가져가야 하지만 이번 시즌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 두 팀 15위, 14위에 위치하면서 순위도 비슷비슷하고 비등비등한 그런 느낌입니다. 다만 니가타가 홈에서 2점을 가져가는 경기이고 최근 5경기째 무패를 기록하면서 경기력 부분에서 오히려 가와사키보다 더 나아 보입니다. 또 패배가 없는 직전 5경기에서 11골을 기록하면서 좋은 팀 득점력을 보이고 있고 홈에서도 2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물론 기본적인 전력에서 가와사키가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긴 하지만 순위에서 보듯이 최근 경기력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물론 홈에서는 막강한 경기력을 보이는 가와사키지만 원정에서는 직전 3경기 연패에 8경기째 승리가 없는 만큼 홈과 원정에서 큰 경기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짜 원정만 갔다 하면 답 없는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 실점률도 월등하게 올라가는 가와사키입니다. 때문에 이번 경기도 큰 고민 없이 니가타 쪽으로 픽하고 갈 수는 있겠지만 가와사키가 이제는 원정에서 연패를 끊어내야 될 그런 타이밍, 그럴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재물이 니가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니가타가 최근 경기에서 패배가 없긴 하지만 홈에서 직전 10경기째 승점을 하면서 홈 2점을 가져간다고 해도 실점률이 홈에서 줄어드는 편은 아닙니다. 때문에 가와사키가 니가타의 수비는 충분히 뚫어낼 수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또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게 니가타가 직전 원정 경기에서 몇 수 위의 강팀인 가시마를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고 어떻게 보면 더 압도하는 경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 홈에서의 니가타라면 그 기세를 충분히 이어나갈 수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경기는 무승부보다는 어느 한 팀이 이겨도 이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승패 2개 이렇게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 대구FC 대 전북현대. 전북은 직전 FA컵 경기에서 어처구니 없는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김포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직전 15경기에서 단 2번의 승리만 기록했을 만큼 저번 시즌 전북의 색깔은 완전히 잊어버렸고 이제는 강등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대구에게 전력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고 최근 대구도 좋은 경기력은 아니기 때문에 전북현대의 승리는 가져갈 수 있겠지만 제가 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전북현대는 저번 시즌의 전북현대가 아닙니다. 또 대구가 직전 경기에서 제주에게 승리하면서 3경기 연패하던 흐름을 끊어낸 상황에서 그 기세를 충분히 이어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 최근 부진한 팀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 대구이지만 홈에서는 그나마
득점력이 더 좋은 상황이고 전북이 홈 원정 할 것 없이 최악의 폼을 보여주지만 특히 원정에서는 팀 득점력이 현저히 줄어드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이번 경기는 홈 쪽으로 인정하고 가도 되는 경기로 보여집니다. 또 대구는 주중 FA컵 경기를 치르고 있는 전북에 비해서 주말 리그 경기만 치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더 유리하게 시작을 합니다. 다만 더 이상 퇴로가 없는 전북 현대가 어떤 전략을 들고 나올지 또 어떤 각오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조금 안전하게 가시려면은 승무패 3픽으로 좀 이렇게 노려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 이와타 대 셀에서 오사카. 이와타는 직전 4경기째 승리를 챙기지 못하면서 부진한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4경기에서 무려 8골 실점을 하면서 불안한 수비 조직력을 보여주고 있고 홈에서도 많은 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위에서 보듯이 두 팀 경기력의 차이는 커 보이고 셀에서 오사카가 기본적인 전력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이번 경기는 셀에서 오사카 쪽으로 인정하고 가도 될 경기로 보입니다. 또 셀에서 오사카는 직전 2경기 연승을 기록하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오고 있고 직전 10경기 연속골을 기록하면서 득점력 쪽에서 이와타와 압도적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직전 원정 4경기에서도 2승 2무 기록하면서 딱히 원정 경기 기복을 보인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원정에서 뒷문을 더 단단히 잠그면서 실점률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와타가 셀에서 오사카의 골문을 흔들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4번 경기는 셀에서 오사카 쪽으로 인정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 간바 오사카 대 빗셀 고베. 간바 오사카는 8경기째 패배가 없고 현재 5연승 이어오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 원정 할 것 없이 승리하고 있고 최근 경기들에서는 실점이 현저히 줄어들고 팀 득점력이 월등하게 올라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홈에서도 4연승을 이어오고 있고 연승한 4경기에서 단 2골밖에 실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빗셀고베도 현재 2경기 연승 이어오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원정에서는 3경기째 승리를 챙기지 못하면서 부진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 최근 원정 경기에서 골 득점력이 현저히 떨어진 모습을 보이면서 부진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좀 쉽지 않은 경기를 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경기 당연히 간바 오사카의 승리는 챙겨가겠지만 빗셀고베가 직전 2경기에서 홈 경기였긴 하지만 2경기 연속 클린시트 경기를 치르면서 수비 집중력이 좋은 상황이고 간바 오사카보다 더 좋은 전력을 갖추고 있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안전하게 무승부까지는 받쳐가는 게 좋은 경기로 보여집니다. 6번 경기 우라와 대 가시마. 우라와는 직전 경기에서 패배했고 컵 경기 포함 직전 5경기에서 승리를 가져오지 못하면서 극심한 부진에 빠져있는 듯 보여집니다. 수비도 수비지만 전방으로 이어지는 빌드업 자체가 되지 않는 듯 보여지고 골대 앞에서도 결정력도 상당히 떨어진 듯합니다. 가시마는 원정에서의 불리함을 가져가지만 기본적인 전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듯 보여지고 직전 4경기에서 3승 1무를 기록하면서 좋은 경기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한 수 아래로 평가받는 니가타에게 선제골을 내주면서 1대1로 비기긴 했지만 그 경기에서는 가시마의 부진보다는 니가타가 의외에 선전을 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최근 원정 5경기에서 4승 1패를 기록하면서 원정 경기력도 나쁘지 않고 원정에서 실점이 늘어나긴 하지만 득점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현재 우라와의 폼이라면 가시마의 수비를 뚫어낸다고 해도 가시마의 공격은 막기는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순위에서 보듯이 경기력의 차이도 커 보이고 위에 말씀드린 대로 전력의 차이도 크기 때문에 이번 경기 원정팀 가시마 쪽으로 무게를 더 두고 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 가시와 대 산프이로. 가시와는 모든 경기 포함 직전 5경기에서 단 1승밖에 기록하지 못하면서 부진한 흐름을 이어오고 있고 리그 경기에서 3경기 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리그 경기 10경기 연속으로 실점을 기록하면서 수비에서의 불안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경기들에서 팀 득점력도 현저히 떨어진 가시와의 상황입니다. 그에 비해 3프1로는 모든 경기 포함 8경기째 패배가 없고 5경기 연승을 이어오면서 절정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2라운드에서는 11골 기록하면서 약팀인 시모네세키를 학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원정에서는 좋은 경기력을 보이면서 원정 14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때문에 순위에서도 두 팀 경기력의 차이가 확연하게 보이고 가시화가 지금 홈 이점을 가져가는 경기라고 해도 최근 보여주는 경기 결과의 흐름과 경기 내용을 봤을 때도 뭔가 가시화의 이변을 찾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경기 크게 고민하지 않고 3프1호의 승리로 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 사간도스 대 교토상가. 사간도스는 지금 오락가락하는 경기 기복을 보여주면서 1왕배 경기를 제외한 리그 경기에서 3경기 연패 늪에 빠졌습니다. 지금 연패한 3경기에서 단 한 골도 기록하지 못할 만큼 골 결정력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고 최근 홈 경기에서도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 홈에서 가시마와 가와사키에게 4골, 5골씩 집어넣으면서 승리하긴 했지만 나고야와 도쿄베르디에게 패배하는 등 좀 이상한 경기 기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토상가는 기본적인 전력에서 조금 뒤지고 상대적 약팀으로 볼 수 있겠지만 최근 1왕배 경기 포함 2연승을 기록 중이고 모든 경기 포함해서 5경기째 패배가 없을 만큼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사간도스의 패배를 가져가기에는 두 팀 전력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교토상가가 최근 경기들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모두 홈 경기였습니다. 원정에서는 급격하게 실점률이 올라가고 직전 5경기에서 단 1승밖에 기록하지 못할 만큼 원정 경기 기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경기 사간도스가 조금 부진하긴 해도 홈에서 강팀에게 승리하고 약팀에게 패배하는 등 알 수 없는 경기력을 보이는 점, 또 교토상가가 최근 홈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내고 있긴 하지만 원정에서 실점률이 올라가는 점을 고려해서 이번 경기 홈과 원정 하나의 승리를 가져가면서 무승부를 좀 받쳐서 가시는 걸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9번 경기 대전 대 광주FC. 대전은 황선홍 감독으로 교체 후에 아직까지 승리를 챙기지 못하면서 주춤하고 있고 광주FC는 컵 경기 포함 직전 3경기 연승을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모양새입니다. 두 팀 최근 경기력을 두고 비교해 봤을 때 광주가 더 강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더 많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원정에서의 불리함을 가져간다고 해도 어려운 경기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광주가 최근 득점력이 살아나면서 연승을 기록하고 있긴 하지만 실점률이 여전히 높은 편이고 특히 원정에서는 직전 10경기 선제 실점을 기록할 정도로 원정만 갔다 하면 거의 자동문처럼 골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공격에 비해서 불안한 수비 집중력을 보이는 광주의 실점률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경기이고 두 팀 맞대결에서 카드를 많이 수집하면서 거친 경기를 치르는 점, 또 대전이 광주를 상대로 한 홈 3경기에서 3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이번 경기 단통 무승부를 노려보는 것도 좋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근데 최근 광주가 연승을 기록하면서 기세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광주의 승리까지 받쳐가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 강원FC 대 김천상무. 강원FC는 FA컵 경기에서 승부차기 끝에 패배하긴 했지만 정규시간 무승부를 기록했기 때문에 직전 8경기에서 패배가 없는 좋은 흐름을 이어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직전 컵 경기는 주전 선수들을 배제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체력적인 문제는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천은 직전 FA컵 경기에서 인천과 정규시간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역시 승부차기 끝에 패배를 기록했고 직전 2경기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홈에서 막강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김천 상무이긴 하지만 원정에서는 6경기째 승리를 챙기지 못하면서 극심한 원정 경기 기복을 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최근 좋은 흐름을 이어오고 있고 홈 이점을 가져가는 강원FC의 승리 쪽으로 인정하고 가도 될 경기로 보여집니다. 또 김천의 최근 입단한 선수들과 기존 선수들의 발을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조직력 자체가 탄탄하지 못합니다. 근데 강원이 김천 상무를 상대한 직전 5경기에서 단 1승밖에 기록하지 못하면서 김천에게 상성이 좋지 못하고 7경기 연속 실점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충분히 이변도 나올 수 있는 경기입니다. 때문에 픽의 여유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이번 경기 무승부까지 받쳐서 가시거나 아니면 단통 무승부도 노려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경기는 조금 강원FC 이쪽으로 무게를 더 두고 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 FC 서울 대 수원FC.
서울은 직전 FA컵 경기에서 승부차기 끝에 강원FC에게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일류첸코, 링가드 같은 핵심 선수들에게 휴식을 부여했고 오랜만에 팔로세비치 선수를 주축으로 좋은 경기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역시나 리그에서는 심각한 부진을 겪고 있고 특히 홈에서 5경기 연패라는 역사적인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FC 서울의 6연패나 아니면 6경기 무승보다는 이번 경기에서 승리할 타이밍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원FC가 컵 경기를 치르지 않고 주말 리그 경기만 치르면서 체력적으로 유리할 수 있겠지만 제가 위에 말씀드린 대로 FC 서울의 핵심 선수들은 직전 경기에서 휴식을 취했고 수원FC가 최근 경기들에서 이승우 선수를 필두로 좋은 득점력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원정에서 8경기 연속 실점을 기록하면서 원정에서 실점률이 크게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또 FC 서울이 수원FC를 홈에서 상대한 6경기에서 매번 선제골을 기록하면서 수원FC에게 상성이 좋고 5경기 연속 2골 차이의 승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FC 서울의 승리를 예상하고 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 사포로 대 요코마리. 기본적인 전력에서 요코마리가 앞서고 있고 순위에서도 앞서면서 두 팀 경기력의 차이는 커 보일 수 있습니다. 사포로는 직전 경기에서 득점하지 못하면서 교토 상가에게 무기력하게 패배를 기록했고 아직까지 리그 꼴찌에 위치하면서 여전히 부진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경기 강팀인 요코마리 쪽으로 인정하고 가도 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겠지만 요코마리가 최근 승패 패턴을 보여주면서 오락가락하는 경기 기복을 보이고 있고 많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지만 실점률도 어마어마합니다. 직전 4경기에서 무려 9골 실점을 하면서 압도적인 공격력에 비해서 부실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정은 아챔 경기 포함해서 직전 7경기에서 2무 5패 기록하면서 최악의 원정 경기 기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위에 말씀드린 대로 득점력이 좋기 때문에 원정에서도 6경기 연속골을 기록하고 있긴 하지만 역시나 실점률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요코마리가 리그 꼴찌인 사포로를 상대로 무패를 좀 끊어낼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볼 수 있고 사포로도 실점률이 낮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뚫어낼 수 있는 경기력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래도 이번 경기 요코마리 쪽으로 단순히 인정하기에는 좀 최근 보여주는 원정 경기력을 봤을 때 조금 인정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 때문에 사포로의 승리나 좀 아니면은 좀 무승부까지 좀 받쳐가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지만 저는 무승부까지 좀 받쳐가는 거를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 인천 대 포항. 두 팀 모두 직전 컵 경기에서 승부차기 끝에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포항은 2그리브인 수원 삼성에게 고전을 하면서 역시 직전 경기들에서 보여줬던 부진의 흐름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직전 리그 경기에서는 대전과 어이없는 무승부를 기록하면서도 좀 좋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줬고 최근 경기에서 급격하게 경기력이 하락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 리그 8경기 연속골 기록하고 있는 인천 쪽으로 무게를 조금 더 두도록 하겠습니다. 전력에서는 포항이 근소하게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원정에서 6경기 연속 실점을 하면서 원정에서 실점률이 올라가는 포항이기 때문에 인천의 무고사 선수를 필두로 한 공격 전개는 충분히 포항을 뚫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뭐 역시나 인천의 핵심 공격수인 제르소 선수가 부상 이탈한 상황에서 제르소 선수의 빠른 발을 이용한 공격 전개를 펼치는 인천으로서는 굉장히 큰 전력 손실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두 팀 답답한 공격 흐름을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 최근 포항이 부진하긴 하지만 두 팀 지난 4번의 맞대결에서 포항이 2승 2무의 성적을 기록하면서 인천에게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인천의 승리로 무게를 더 주긴 하겠지만 단통 무승부나 아니면 무승부까지 바치고 가는 거를 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4번 경기 제주 대 울산. 이 두 팀도 직전 컵 경기에서 승부차기 끝에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울산은 몇 수 아래의 팀인 경남FC와 4대4로 무승부를 기록했고 전반 41분에 경남FC 선수의 퇴장으로 수적 우세를 가져갔음에도 처참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주전 선수들이 휴식을 취하긴 했지만 그래도 교체 출전도 하고 1.5군 이상의 전력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다른 변명을 할 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울산입니다.
또 원정 직전 3경기에서 1무 2패를 기록하면서 원정에서 더 좋지 않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 최근 경기들에서 뭐 득점력은 그렇다고 쳐도 수비 쪽에서 급격하게 집중력을 잃는 모습을 보이는 울산이기 때문에 홈에서 5경기 연속골을 기록하고 있는 제주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입니다. 뭐 그래도 이번 경기에서는 울산이 풀 스쿼드를 갖출 가능성이 크고 리그 선두를 유지하고 있지만 강원 FC와 승점이 단 1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만큼 이번 경기 1위 수성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승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3위, 4위, 5위 팀들과 승점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순위가 뒤집힐 가능성이 큽니다. 또 리그 2위인 강원의 기세가 매섭기 때문에 한번 1위에서 미끄러지면 다시 올라가기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 경기 전력을 다해야 할 울산입니다. 두 팀 지난 맞대결 4번의 맞대결에서 울산이 4승을 기록하면서 제주에게 좋은 경기력을 또 보였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직전 경기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면서 이번 경기도 그냥 좀 울산 쪽으로 인정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승무패 39회차 알아봤습니다. 꺾이지 않는 폴더 채널에서 구매하는 최종 픽은 월 3,990원에 꺾풀 회원에 가입하시면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서 회원 전용 이미지로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승무패 40회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